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전 세계 문화를 점령하는 강대국으로 거듭나면서 자연스레 한국 남자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동남아나 유럽 여행에서 헌팅을 당하는 아저씨들도 적지 않다고 하죠. 70년대만 해도 아시아 최대 부유국이었던 이 나라는 예로부터 어리고 피부가 하얀 미녀가 많기로 유명한데, 예전엔 가난한 한국 남자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 현재는 한국 남자라면 오히려 40, 50대 아저씨도 좋다며 현지 국제결혼업체의 면접과 오디션 경쟁까지 줄을 선다고 하고, 또 다른 예로 한국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북부 지방의 여성들은 동남아에선 유별나게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얀 미모의 여성이 많은데요. 20살 무렵의 어린 여성들조차도 30살이나 연상인 50대 아저씨들을 졸졸 따라다니는 케이스가 많고, 최근 유튜브에선 한국 남자라면 만난 지 3박 4일 만에 결혼까지 결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화제가 되기도 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외모를 따지지 않고 경제적 안정과 자상함을 주로 보는 동남아의 현지인들은 그다지 이상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동남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베트남은 유달리 피부가 하얀 자연 미인들이 많은데요. 베트남 남성들의 가부장적이며 게으른 마인드가 한류 열풍에 힘입은 한국 남성들의 이미지를 극호감으로 바꾸어 놓고 있어 현지의 어리고 이쁜 여성들이 한국 남자라면 졸졸 따라다니며 애정 공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 남자를 만나보고 싶냐는 질문을 던지자 얼굴에 웃음꽃이 피며 살면서 꼭 만나보고 싶어요 라고 할 정도로 한국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인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아주 부지런하고 책임감도 큰 사람들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라며 기회가 있다면 무조건 한국 남편에게 시집 가고 싶다는 말까지 하는 등 베트남에서 한국 남성에 대한 각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몇 배나 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를 만나본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자의 말투가 나긋나긋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서 투박한 현지 시골 남자들과 연애하다가 한국 남자와 사귀면 마치 귀족 대접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특히 베트남 남성들에 비해 성실하고 추진력 있게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고 하며 키도 한 뼘 더 크고 피부도 깔끔해 보여서 한국인이 좋다고 하죠. 나이 차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베트남 사회에서는 나이가 많은 남성과 만난다면 오히려 더 좋게 본다고 하는데, 이는 힘들거나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남자야말로 남편감으로 훌륭하다 여겨 젊은 부부도 많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부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남성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면 45살의 아저씨도 좋다고 할 정도로 오히려 젊은 남성보단 40대 이상의 한국 남자들을 원한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베트남 여자들은 경제적 요건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듬직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것으로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건 외모보다 친절이라고 하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남자와 연애를 해본 베트남 여자들은 다시 베트남 남자를 만나는 사람은 없고 한국인만 찾아다니며 사귄다고 할 정도인데요. 베트남 여성들이 실제 결혼을 목적으로 한국 남자를 만날 때의 세계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맞선을 통해 만나서 며칠 만에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면 부모가 보기에도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되기만 한다면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해버린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 목적으로 만나러 오면 5일 안에 결혼까지 간다고 할 정도로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며, 조건부가 많이 붙는 한국과 달리 베트남 부모들은 의외로 개방적이어서 자식이 좋아한다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상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인 흐몽족들은 짝을 찾기 위한 축제를 갖는데 사랑시장이라는 축제라 하여 1년에 한 번 9월 2일에 열리며 한국 남자도 축제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흐몽족들이 축제 때 입는 전통 의상만 입는다면 한국인 아저씨라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축제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다면 팔을 잡아서 혹은 들쳐매고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게 이 축제의 풍습이라 합니다. 하지만 데리고 간다 해서 바로 결혼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마음에 든다면 결혼까지도 이어진다니, 베트남 여성과의 특별한 만남을 갖고 싶다면 이 축제 기간에 맞춰 여행을 떠나보면 예쁜 신부를 만날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흐몽족처럼 작고 다양한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인 미얀마도
최근 한국 남자와의 교류가 활발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얀마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천연 자원이 풍부하여 아시아의 최대 부유국으로 꼽힐 정도로 잘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난한 한국 남자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얀마가 60년간 독재로 인해 1,000달러 수준의 1인당 GDP를 가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뒤 이제는 한국 남자라면 나이 차이가 20에서 30살 이상이 나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한국 남자들을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미얀마 현지 분위기 또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며 한국 남자라면 나이가 있어도 오빠 오빠라고 부를 정도라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미얀마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인의 DNA와 연결점이 있어 외모가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으로 이는 미얀마가 한국과 같이 뿌리가 몽골 계통이어서 한국인과 닮은 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구려의 유민으로 추정되는 묘족인 몽족 등도 있다고 하며 문화와 풍습도 비슷한 면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날에 이어지는 한류까지 더해지며 한국 남성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늘어났고 루비부터 사파이어, 진주, 거기다 석유까지 발견되며 과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였던 나라가 현재의 파국까지 치닫게 되자 K-팝과 문화를 통해 본 한국에 대한 동경과 드라마 속의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한국인이면 나이 많아도 결혼하고 싶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미얀마의 여성들은 지금도 결혼을 하면 남편을 높여주며 내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미얀마의 현지 여성들에 대한 한국 남성의 인기는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한국 남자라면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존여비의 사상이 알게 모르게 남아있어 남편을 떠받들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편을 존경해준다고 합니다. 거기다 미얀마에서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각자의 분야에서 충실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존재해 여자들의 최고 가치는 여성스러움을 간직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가꾸는 미녀들이 많다고 하며 요즘같이 한류 열풍이 부는 시기엔 더더욱 여성들이 자신을 가꾸며 뽐낸다고 하는데요. 현지의 여대생들에 의하면 한국을 정말로 가고 싶은 나라라고 말하며 한국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 들지 않고 가능하다고 하였는데요. 미얀마의 여대생들이 생각하는 결혼 정년기는 25에서 28세 정도며 결혼 후 맞벌이에 대해선 다들 같이 버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40대 한국 남자와 첫 만남을 하고 난 미얀마의 미녀가 바로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을 정도로 미얀마에서도 한국 남성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UDT 출신의 한국 남성을 만난 그녀는 피부색도 하얗고 훈남 스타일이라며 당시 자신이 그에게 푹 빠졌었다고 고백하면서 한국인의 자상함과 친절함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결혼을 한 뒤엔 가정에 충실하는 한국인의 모습에 지금까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나간다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미얀마가 우리와 친숙한 이유로는 국민의 약 70%에 가까운 인구가 불교를 믿고 있는 전통적인 불교 국가인 것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오스의 소수민족인 몽족은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아 내려온 민족이라 유달리 우리 한국인과도 많이 닮은 미녀가 많은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지에선 15살 이상이면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하며 어린 여성도 나이가 많은 40대의 한국 남성이 좋다고 할 정도로 한국 남자에 대한 현지의 인기는 굉장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들은 타국인에게 대단히 열려있고 긍정적이어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고 연락처를 달라 해도 흔쾌히 들어줄 정도라고 하는데 이들도 베트남 흐몽족들이 하는 사랑시장 축제와 비슷한 사랑의 공던지기라는 축제를 갖는데요.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직접적으로 집으로 데려가는 베트남과는 달리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다면 그 옆으로 다가가 앞사람과 공을 주고받고 던지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거기서 서로 마음에 든다면 식사까지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축제에 같이 온 여성의 가족들과도 대화와 만남이 이어지면서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도 성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라오스 현지 남자들 또한 당연히 나이가 어린 여성을 선호하기에 어린 여자들하고만 결혼하려 한다는 것인데 현지인 기준으로 노처녀라 불리는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한국식으로 따졌을 때는 시집가기 딱 좋은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미녀와의 국제 결혼을 노리고 있는 한국 남성들에게는 어찌 보면 황금이 넘쳐나는 기회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라오스의 20대 중후반 이상의 여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결혼을 못했다기보다는 게으르고 경제력도 없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 바엔 노처녀로 늙어 죽는 길을 택한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라오스 기준의 능력남은 한국의 웬만한 직장인 월급인 200에서 300만 원대라면 상위 2% 상류층으로 인식될 정도여서 만약 국제 결혼을 생각 중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 남자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베트남과 라오스의 전통적인 축제, 사랑시장과 사랑의 공던지기의 시기에 직접 찾아가 새로운 만남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동남아시아의 미녀가 많은 나라 베트남과 한국인과 많이 닮은 나라 미얀마의 여성들, 그리고 라오스의 미녀들이 넘치는 몽족 여성들에 대한 결혼관념과 그들만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 나라가 마찬가지로 남자의 경제적 조건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돈을 잘 버는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다름 아닌 친절과 자상함,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는 듬직한 남성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며, 한국 남성에 대해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오히려 좋다고 할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편을 위한 내조를 하는 걸 당연히 여긴다는 놀라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